당첨 내역은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오늘의 분석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스포츠 핵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크로아티아 대 포르투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스코틀랜드 원정을 패하며 1위가 좌절됐다. 그 경기를 승리하며 포르투갈과 승점 3점 차를 유지하고 이 경기에서 역전하려 했지만 이제 2위를 지켜내야 한다. 폴란드 상대로는 앞서 있지만 스코틀랜드와는 같은 상대 전적이기에 승점에서 1점이라도 앞서야 한다. 1위가 확정된 포르투갈 상대로 수시치가 징계로 빠지는 건 아쉽지만 블라시치와 파살리치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포르투갈은 원더골 포함 2골 1도움을 기록한 호날두의 활약을 앞세워 폴란드를 완파하고 조 1위를 확정했다. 이번 대회에서 독일과 함께 페이스가 가장 좋은 팀으로 내심 우승에도 도전할 만하다. 단 이미 순위가 확정됐기에 이번 원정에는 펠릭스와 트링캉, 콘세 이상의 스리톱이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접전을 본다. 포르투갈이 상대적으로 분위기와 경기력에서 앞서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조 1위로 8강 확정에 성공했고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기에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네베스와 비티네 등이 중원에서 수비를 보호할 포르투갈이기에 차선의 결과는 받아들 수 있다.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스페인 대 스위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페인은 덴마크 원정을 승리하며 조 1위를 확정하고 8강으로 가게 됐다. 라리가에서 정상급 스트라이커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는 아유세 페레스가 선발 공격수로 나서 중요한 골을 넣었고 소시에다드의 에이스인 웨야사발의 골도 있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소 유럽 축구 최정상에서 멀어졌는데 다시 올라온 최근이다. 그리말도와 포로, 쿠쿠렐라 등 측면을 휘저으는 선수들이 있고 모라타와 피노, 오모로디온 등 교체로 해결할 조커 카드도 있다. 스위스는 세르비아 상대로 암도우니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지켜내지 못했다. 내신 8강 진출도 노린 이번 대회인데 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세르비아가 패하지 않으면 다음 네이션스 대회는 리그 B에서 뛰어야 한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고 상대가 이미 8강을 확정지은 팀이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스페인의 승리를 본다. 스위스가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을 노린다면 스페인 역시 홈에서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 그러나 스위스는 조 1위 상대로 라인을 내린 운영을 하기 어렵다. 프루어와 자카가 수비라인 보호보다는 공격 전개에 열을 올려야 하는데 메리노와 주비멘디, 올모의 스페인 상대로 고전할 것이다. 웨야사발과 모라타, 피노의 스리톱을 가동해 역습에 임할 스페인이 원하는 결과를 낼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폴란드 대 스코틀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폴란드는 골득실에서 뒤져 있지만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기에 3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 경기 결과에 따라 리그비로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 버티기로 임하며 역습을 노릴 것이다. 포르투갈 원정에서 한 골이 나오긴 했지만 레반도프스키의 이탈이 있는 공격진이기에 부크사와 피용택이 팀의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스코틀랜드는 교체로 들어온 맥긴의 골로 크로아티아에 승리했다. 상대 미드필더의 퇴장으로 인해 생긴 수적 우세를 잘 활용했고 대회 첫 승리를 따냈다. 그러나 폴란드의 상대 전적에서 밀린 상황으로 이번 원정 승리가 필요하다. 3위가 되면 플레이오프를 통해 리그어에 남을 수 있기에 최하위 강등과는 차이가 크다. 크리스티와 맥케나, 코네이 등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폴란드의 승리를 본다. 스코틀랜드는 셀틱과 레인저스 등 유럽에서 경쟁력 있는 클럽을 소유했고 대표팀 경기력도 좋아졌다. 그러나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좀처럼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했다. 지엘린스키와 보구시가 경기 내내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수비를 보호할 것이고 카민스키와 베레신스키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폴란드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리히텐슈타인 대 산마리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이 경기를 승리해도 다이렉트 승격으로 갈 수 없다. 그래도 2위를 차지하면 리그시 팀과 플레이오프가 가능하기에
동기부여는 있다. 홈 일정이기도 하기에 살라노비치와 세글럼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대거 기용해 승부를 볼 것이다. 팀에서 가장 돌파가 좋은 하슬러는 경기 내내 측면을 돌파하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이다. 산마리노는 이 경기를 승리하면 지브롤터를 제치고 조 1위를 차지할 수 있다. 지브롤터가 무패팀이지만 1승에 불과하기에 승점에서 1점을 앞설 수 있다. 때문에 원정 일정이지만 경기 내내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베라르디와 콘타디니 등 이성 공격수들이 최전방에 나설 나니와 함께 상대 수비를 넘으려 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산마리노가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홈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는 아니었다. 특히 리히텐은 마르서와 트레버 등 리그 D 레벨에서는 안정감 있는 수비진이 있기에 쉽게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두 팀이 골을 노리는 운영을 하겠지만 답답한 흐름 속에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코소보 대 리투아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소보는 지난 루마니아 원정 경기가 관중 폭동으로 인해 연기됐다.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경기였는데 코소보 관중들의 난입으로 인해 이분을 소화하지 못했다. 그래도 강팀 상대 나선 원정 경기력은 인상적이었다. 베리샤와 레으베차이의 보호 아래 수비가 틈을 허용하지 않았고 무슬리아의 수비 가담도 안정적이었다. 리투아니아는 키프러스 원정에서 패하며 강등이 확정됐다. 기네이티스의 한 골이 나오긴 했지만 경기 내내 고전하며 전패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다음 대회부터는 리그 D로 내려가 다시 승격을 노려야 한다. 이번 원정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에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높다. 코소보의 승리를 본다. 리투아니아는 기네이티스와 쉬르비스 등이 중원에 나설 것이지만 라차와 무슬리아가 나설 홈팀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또 코소보는 라리가의 정상급 스트라이커인 무키리를 비롯해 리그앙의 최정상 윙어인 제그로바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경기 룩셈부르크 대 북아일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지난 홈 경기에서 불가리아에 패하며 강등이 확정됐다. 다넬 시나니와 제르손 로드리게스를 앞세워 유럽의 비주류를 벗어난 최근이었는데 이번 네이션스 대회는 절망스럽다. 칼슨과 로랑 안스 등 피지컬이 좋은 최종 수비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최전방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세바스티안 틸의 존재감이 대표팀에서 사라진 것도 아쉽다. 북아일랜드는 1골 1도움으로 멀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디온 찰스를 앞세워 벨라루스에 승리했다. 그 경기를 패했다면 불가리아에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위기였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이제 승격에 도전한다. 원정이고 불가리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기에 이번 일정에서는 수비에 치중하며 찰스와 프라이스를 내세운 역습을 구사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전력상으로나 분위기로는 북아일랜드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아일랜드도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이라는 부담이 있다. 시나니와 마틴스를 내세울 홈팀이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비를 강화하고 나설 북아일랜드가 승점 1점을 챙기며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